그가 제기한 배우설. 여기서의 그는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회견이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다. 누군가 배후에 있다, 소위. 음모를 제기한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용수 할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지금은 당해야 되고 내가 늦게 계속 살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랍니다. 할머님이 눈물로써 기자회견을 한 이 회견문, 이 회견 내용을 할머니들이 쓴 게 아닌 것 같다.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음모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정신대하고 위안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할머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최영상 대표가 공청하는 바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소수 명망가.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어준 씨의 방금 발언. 또 김어준 씨군요. 조국 사태 때 진짜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 음모론을 수도 없이 제기했던 분이시죠. 이번에 여기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 유시민 씨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래요. 여론전쟁에서 메시지 싸움에서 잘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예. 이 아마 전형적인 그런 수법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이용수 할머니를 고를 수가 있습니까? 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진위를 의심하고 나아가서 아예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도리인가요? 그리고 우리 김어준 씨가 어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죠? 독립법인이라고 주장하는데 TBS는 서울시에서 80% 예산 보조를 받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서울 시민의 돈으로 이 운영되는 바로 공적 기관인 TBS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저는 제가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정혁진 변호사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자, 이런 거는 정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냐? 예. 그랬더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유보족이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거는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3자가 고발해도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라도 정말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이런 무책임한 음모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단순하게 여론전쟁에서 무언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윤미향 씨를 구하고 정의기억연대를 이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천만의 말씀, 국민들이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문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바로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 정의기억연대의 그간 행적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발언이 이른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말씀 주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아까 이거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나 고발은 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더 이상 고발을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밥 한 끼 안 사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밥을 못 먹었다라고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용수 할머니가 굉장히 내가 서운한 게 많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사주더라. 이 말에 함축돼 있다는 거지. 단순히 할머니가 밥 한 끼 못 얻어 먹었다고 윤미향 당선자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사가 아니고요.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컨대 밥 한 끼 지난번 안 사드린 거 서운하셨으면 그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제가 봤을 때 더 화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수경 박사님도 화가 났다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밥 못 먹고 돈 없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화가 나냐면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이용당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주일 전에 20일 전에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 몰랐던 사실들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니까 알지 못했던 근데 그게 다 나를 내세워가지고 그랬던 것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 답을 안 해주셨는데 네네. 김어준 씨의 음모론이라고 네. 조간신문들이 표현하는 이 발언이 공적 매체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갖고 할머님에 대해서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김어준 씨의 말을 제가 해석을 갖다 해보면요. 한마디로 이용수 할머니는 아바타다.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이용수 할머니를 조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게 진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컨대 제가 있는데 박용진 의원 시킨 대로 제가 한다 그러면 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경우는 삼자도 이용수 할머니 대신 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끝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